어젯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사실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까지 3대 특검이 모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중에 첫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먼저 신병 확보에 성공한,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강전혜 전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은 다른 특검들에도 조금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특검이 3개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방향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사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건진법사에게 돈을 줬다는 경북도 의원, 이 세 팀에 대해서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로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특검에서는 조금 더 수사에 있어서 속도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 있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못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미 조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아직은 소환 조사는 있지 않았는데 아마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이 부분도 역시 영장 청구가 잇따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고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김성교 의원,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추경호 의원, 조지현 의원 등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3대 특검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예. 야당은 이걸 두고 야당 말살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 속도가 더 날 것 같은데요? 탄력이 붙는 이유는 뭐 저분들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이지 뭔가 특검들이 서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뭔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다른 특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모든 특검에는 그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료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를 마쳐야 되고 기소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충분히 혐의가 잡혔다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의 탄압으로 본다. 지금 3대 특검과 관련된 본인들의 혐의가 그만큼 뚜렷하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포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본인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강전 대변인님, 권성동 의원이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가 되자마자 SNS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거 미리 써둔 걸로 봐야 되겠죠?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법조계에서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교체한 부분,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폰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이 됐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특검에 나가서 조사에도 성실히 응한 바가 있고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영장을 발부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유감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결정타는 뭐였을까? 특검이 제시한 물증은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써 있었던 수첩, 그리고 관봉권이라고 하는 그 띠지가 둘러진 돈다발의 사진, 후보님을 위해 써달라라는 문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비서관 등을 통해서 차명폰을 이용해서 소통을 한 걸로 보이는 그 휴대전화 등의 물증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어떻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성 부의장께서 보실 때는 이 물증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크게 작용했겠죠. 왜냐하면 그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등 아마도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만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쭉 읊어주신 것처럼 저는 수첩, 사진, 문자, 결정적 증거들,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가 말하고 있는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딴 게 아닙니다. 공여자를 그 공여를 했다는 사람과 이 권성동 의원의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권성동 의원은 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구속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저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특검이 확보한 것 자체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강 전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오늘 아침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야당 탄압, 야당 말살, 그리고 정당 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구형됐던 것, 그리고 오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는 권성동 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 내겠다고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특검이 처음으로 현역 의원 구속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들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 말고도 그건 영장에 적시된 혐의고요. 이른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현금 쇼핑백을 받았다 이런 의혹과 통일교의 임원이 해외 불법 원정 도박을 한 것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망을 피하게 도와줬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통일교 교원들을 무더기로 당원 가입시켰다라는 의혹은 특검이 앞으로 규명을 해 나가야 하는 의혹들입니다. 강 전 대변인님,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소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현금 쇼핑백 의혹 이런 것들은 오늘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이런 것은 한학자 총재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특검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국정
국정과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특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잡아서 그냥 관련이 있는 사람들, 관련이 있는 어떠한 뭐 종교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글쎄 지금 수사 범위 그 기간을 늘리는 이런 법안까지도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검이 너무 남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상설 특검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 측은 소설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의 퍼즐을 맞춰보다 보니 저희가 잠시 후에 정치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헌, 결국은 장기 집권을 위한 마지막 조각으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소설을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이야말로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뒤에 개헌을 다룰 때 왜 장동혁 대표의 말이 소설인지는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순히 권성동 의원 한 명이 구속된 것이 개인의 일탈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 김건희 여사를 위축으로 한 뭔가 이 국민의힘 세력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야당을 말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뭔가 통일교회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하고 뭔가 통일교가 주최한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민국의 오부 요인들이 다 참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교가 원하는 수건 사업들 뭐 YTN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할을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이런 것들의 대가로서 돈과 조직들이 지금 뒷받침됐다라고 지금 특검은 큰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왜 그런 증거들을 반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